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470명으로 늘며 질환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8일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주지역 정부를 인용해 이 8일 오전 집계한 결과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19명, 환자는 47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3월호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수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내수도 경제 심리 악화로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일주일에 국민 한 사람에 2장까지 살 수 있는 요일병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국민에게 600만 장 정도의 공적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늘부터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됩니다. 한일 간 인적 교류 규모와 밀접한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입국 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상당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 이상 반등하면서 2000선 회복했고 2040선까지 시장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 이상 반등하면서 640선에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종가가 형성됐는데요. 지난주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지만 각국에서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이 미국 측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힘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서 시장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전에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단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패닉의 키가 될지, 그렇다면 시장은 얼만큼 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지난주 미국의 슈표 화요일 경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승리를 거뒀는데 버니 샌더스와 각각 내놓은 공약들 살펴보고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짚고 이번 주에 나온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역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의 슈퍼 화요일 경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민주당 유력 후보인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양시장도 모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2000선 회복하면서 204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은 5% 이상의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은 여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의 움직임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는 점. 지난주 3.5조 원 순매도에 이어서 지난주 2조 원이 넘는 2.2조 원의 순매도. 합산을 해본다면 거의 6조 원에 육박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주말 조금 진정되어져 가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들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위험자산으로부터 안전자산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 흐름 이슈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 이에 따른 어떤 그 시장 내 변화 부분이었다라는 점. 국내 증시는 일단 다소 진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계속되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FOMC가 바로 전격적으로 0.5%의 금리 인하 만들어내면서 시장 큰 폭의 반등 양상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시장 내 상당 부분 기대감을 주어주는 그런 모습 연출했다. 그래서 코로나 패닉으로부터 다소간 좀 구출해 나가는 그런 구원투수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경기 부양 목적에 12조 원 가까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약 1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가량의 투입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시장을 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그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가 미국의 민주당 경선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의 미국 시장에 어떤 그 반등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하나는 FOMC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두 번째가 바이든 후보의 그 슈퍼 화요일 승리 부분이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까지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는 48%, 버니 샌더스는 37% 내외. 조 바이든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월스트리트 그리고 뉴욕 시장, 뉴욕 증시의 최악의 상황으로 점쳐졌었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뒤로 밀려나면서 증권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긍정적인 기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 시장 흐름 핵심 세 가지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마치고 난 이후 미국 시장 조금 좀 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물론 장 후반 반락한 부분을 만회해서 상승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좀 역부족이지 아니었나 이런 부분. 빠른 속도로 회복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축소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우지수 1%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각각 2%에 육박하는 1.8% 내외의 하락률. 여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공포 계속 확산되는 그런 부분. 특히나 빅스 지수가 지난
지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지금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3,400여 명을 존스 홉킨스 기준으로 추산되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어떤 그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는 부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럼으로써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0년물 국채 기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상 최저치 0.77%. 그리고 금가격 지속적인 상승 양상을 보이면서 거의 뭐 1,70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의 마감.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소간의 진정 양상. 하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확산폭이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역시 최선을 다해서 방어는 하고 있지만 그 확산의 속도가 조금은 좀 우려스러울 만큼의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주 우리나라에 대한 확진자 수의 영향보다는 유로존과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의 영향을 상당 부분 우리 증권시장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러시아까지 포함된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에 불발을 하게 되면서 WTI 기준 10%가 넘는 급락. 결국은 41달러 선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그만큼 그 원유 수요, 원유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불안감, 실물 자산의 회복 가능성 좀 더디게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배경으로도, 그리고 그런 힌트로도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미국의 고용은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예상치 대비해서도 10만 명이나 무려 40% 이상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실업률 역시 다시금 3.5% 수준으로 획일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의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 호재로 작용하였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번 주에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코로나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냐 둔하냐,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 다른 나라 시장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냐 둔하냐, 이런 그 글로벌 확산세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국의 그 경기 안정화 대책,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일단 G7에서 회의에서 정책 공조 합의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되면서 이번 주 1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과연 양적 완화 또는 금리 인하, 유동성 완화 정책 나설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FOMC가 어찌 보면 이번 3월 17일, 18일에 있을 정례회의에서 지난주 50bp 전격 금리 인하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조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위축.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치화되어서 수치화된 전망들이 우리 시장을 누를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생산과 물류, 소비에 대한 밸류 체인의 변화, 위축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집중 부각이 되어지면서 일단 먼저는 생산과 물류 쪽에 먼저 포커스가 좀 맺혀지겠죠. 뭐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
이게 대표적이 되겠는데 중국에서도 폭스콘 아직까지 조업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의 어떤 그 단절 또는 생산의 둔화, 생산의 위축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류 쪽으로 전이가 되어 갈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소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수치화되어지면서 시장을 누를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번 주에도 여전히 미니 화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0일입니다.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17일 계속되는 미국 민주당의 경선. 이번 주에는 6개 주, 지난주 14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6개 주에서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미국 시장에서의 변동성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이 계속해서 승리의 축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면 시장 상당히 어떤 그 힘을 받아서 긍정적인 어떤 그 이슈몰이가 되면서 시장 오히려 상당히 그 좋은 어떤 그 호재의 영향 받아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주의 어떤 그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발발되기 이전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시장 주도주는 소위 말하는 5G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인공지능, 자율주행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지금 코로나19 변동성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5G,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 5 미국의 혁신기술주들의 주가 방향성 그리고 우리나라로의 동조화 가능성 동조화의 진행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시도 눈을 띄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 그 주요 이벤트 이슈 좀 살펴보게 되면요. 내일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민주당 다음에 6개 주의 경선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바이든이 계속 승기를 지속할지 아니면 샌더스의 역전이 나타날지 이에 따른 미국 시장에서의 변동성 여부 매우 중요한 빅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11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 특히나 지난 주말 WTI 기준으로 10%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었던 국제 유가 안정화 양상을 찾아갈 수 있을지 다시금 50불 선의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 원유 시장 보고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에 있고요.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부분이죠. 22 통화정책 회의 과연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냐 양적 완화로의 선회냐 테이퍼링의 종결이냐 여부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수출 물가 지수가 물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월달 수출 물가 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분명히 반도체 업황의 회복 여부 수출입 물가 지수를 통해서 반도체 업황의 회복 여부의 힌트를 우리가 좀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각 이슈별로, 각 이벤트별로, 각 경제 지표의 발표별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 핵심 힌트가 될 만한 부분 꼭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한남 선덕에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를 3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글로벌 이벤트 목요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현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이미 저금리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리를 다시 한번 낮춘다면 시장이 안도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책 공조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어찌 보면 금리나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 내지는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2 지금 기준금리는 이미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마이너스를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글로벌 G7 국가들끼리 서로 간 약속을 한 정책 공조 이 부분이 얼마나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라는 부분,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 이미 유동성 확대는 FOMC로부터 진행이 되었죠. FOMC가 지난주 전격 50bp의 기준금리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2일 22 통화정책회의가 예고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17일, 18일 3월 FOMC 정례회의가 대기되어 놓고 있는 상황.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 부분 그 시장 내에서 심도 깊게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죠. 우리나라는 12조 원가량, 미국은 10조 원가량 코로나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예산 확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말이죠. 코로나19 예산안 서명을 하면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결국은 연준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압력을 계속해서 행사 내지는 압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켠 우리 시장 내에서는, 그리고 실물 시장에서는 생산, 물류, 소비 이 세 가지의 위축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수치화되면서 현실화 가능성 상당히 많이 우리 시장을 어떤 시장 내 어떤 그 압박 내지는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4단계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침체 내지는 위축 우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패닉, 소위 말하는 공포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부분과 투자 심리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좀 공포 심리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FOMC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좀 진정되어지는 최악의 국면은 넘어서는 하락을 진정시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우리가 시장 내에서 확인하고 시장 내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전망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완화도 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에 대한 정책이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 여부, 이 판단,
계속되는 시장 내에서 어떤 그 갑론을박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때는 다소간 좀 변동성 내지는 혼동성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지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생산과 글로벌 소비, 밸류 체인으로의 어떤 그 위축 가능성, 후폭풍 가능성, 이 부분 여전히 시장 내에 주어질 변동성 요인으로 잔존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좀 조심하고 좀 주의 깊게 따져봐야 될 부분은 지금 화면에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경기 부양 정책의 무조건적인 환호,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과 소비와 물류의 위축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시장 내 일정 부분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는 마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장은 죽지 않는다. 시장은 계속되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군, 주도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주도주의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발발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과거의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전제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국은 다시 되새겨보면요, 5G 하고요, 반도체 하고요, 전기차, 결국은 새로운 주도주의 부각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가 다시금 그 명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시장의 어떤 그 성격이 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시장 내 주요 화두는 4차 산업혁명, 5G와 반도체, 전기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일 것이고요. 그리고 FOMC를 비롯한 전반적인 유동성 완화가 얼마만큼 더 장기간 지속될 수 있겠느냐의 여부,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코로나 발발 이전이나 코로나 발발 이후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 다시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에 또 다른 키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이 경선인데요. 일단 지난주에는 조 바이든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또 나오는 공약에 따라서 시장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민주당 경선 아직 끝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지난주 14개 주에서 했던 슈퍼 화요일, 우리나라 시장, 목요일 시장에 바로 긍정적인 어떤 그 이슈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점. 수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거의 뭐 5%의 급등, 소위 말하면 뭐 폭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나타났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뭐 변동성이 진행되는 그런 시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 4차 산업혁명과 대통령 선거, FOMC의 유동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 중에서 최근 이제 그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미 대통령 선거가 시장에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14개 주에서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샌더스가 4개 주에서의 승리, 바이든이 10개 주에서의 승리. 바이든이 뭐 거의 승기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그 미국에서 6개 주 추가 경선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를 했더니 일단 승기를 잡으니까 왜 환호를 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샌더스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샌더스가 후보가 된다라면 대선 주자가 된다라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월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최저임금 인상, 증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그의 선거 공약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뭐 경제적인 평등 매우 중요한 어떤 뭐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사회주의적 성격의 어떤 그 공약을 지금 계속해서 내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상당 부분 좀 두렵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버니 샌더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린 뉴딜 정책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을 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2천만 개를 창출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부유세를 도입을 하고 강화하고 법인세를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21%까지 내려져 있는 법인세를 다시금 35%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 여기에 월가에 투기세와 금융거래세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 바이든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버니 샌더스는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는다라면 바이든 후보는 온화적이면서 좀 중도적인 성격의 어떤 공약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다라는 점. 기후변화에는 마찬가지로 적극적이 되겠습니다. 화석 연료를 뒤로 미루면서 탄소 배출권을 제한하고 미세먼지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주요 재원 조달 방법 역시 뭐 세금을 인상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세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월가에 대한 압박이 소위 말하는 그 월가 투기세랄지 금융거래세랄지 아니면 그 자사주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가도 같이 공존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그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특히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월스트리트는 트럼프의 최우호, 그 다음이 바이든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에 샌더스는 조금 좀 상당히 그들의 좀 반대되는, 오히려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라면 우리 시장에는 상당 부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머리에 넣어 두시면서 앞으로 민주당 경선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아울러서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상반되는 그 정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화당은 감세안에 적극적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안에 적극적이다라는 부분. 우리 증시에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죠. 그리고 무역, 통상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공화당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외교를 강화해서 서로 상호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윈윈을 꾸려가려는 그런 민주당의 성격, 공약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느냐 완화되느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책에 있어서 공화당 트럼프는 온건파인 반면에 민주당 바이든 샌더스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강성. 그렇다면 에너지 산업이랄지 자동차 산업이랄지 상당 부분 어떤 그 변화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염두에 놓고, 미국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을 지나서 11월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흐름에 우리 시장에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보시는 어떤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따른 시장 영향까지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좀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해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크게 폭등한 업종이 바로 전기차 업종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테슬라 200불 아래에 있었던 최저주가 작년 6월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800달러에서는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 799달러 선에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한때 900달러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여기에 전기차 독주하고 있는 테슬라의 도전장을 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GM이 되겠습니다. GM 지난주 전기차 데이에 그들의 향후 포부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들의 구조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4조 원가량의 신규 투자 진행을 하면서 5년 내 전기차 100만 대 생산, 그리고 4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새로운 배터리의 개발, 그리고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에 힘을 실겠다라는 부분. GM은 향후 5년간 전기자동차의 모델, 신규 모델을 무려 20개 이상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능과 품질, 이런 면에서 테슬라를 압도해 나가겠다라는 그들의 계획인데요. 전기차 모델이 다양화되어지고 가격도 천차만별이 되어지면서 소형 자동차부터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4개 브랜드, 쉐보레와 캐딜락, 뷰익, 그리고 GMC, 이 4개 브랜드를 총동원해서 전기차의 라인업을 다양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 전기차의 라인업을 다양화시킨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대중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GM의 시가총액 약 450억 달러입니다. 테슬라 지금의 시가총액 1,400억 달러. 3배가 넘는 시가총액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좁혀가고 테슬라를 압도해 나가는 전기차 부분에서 승기를 잡아나가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 지난주 발표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들 역시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할 것 없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석 자동차의 그 비율을 줄이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세제 확대랄지 개발 확대랄지 이를 독려하겠다라는 이야기, 친환경 쪽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잡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 내에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기차에는 핵심 2가지입니다. 결국은 구동 모터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동 모터는 과거 자동차에서의 엔진 부분이다. 그리고 배터리는 과거 자동차에서의 연료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 속에서 특히나 구동 모터 쪽보다는 배터리의 개발, 배터리의 발전, 진화, 이 부분의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의 세계 마켓 셰어 2위로 등극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은 이미 GM사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작년 말에 설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차 그들의 판매량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 높아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는 바로 배터리 양산하는 기업들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바로 직결되어진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면서 여기서 LG화학은 GM, 그리고 르노, 아우디, 그리고 삼성 SDI는 BMW와 폭스바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현대자동차와 협업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머리에 두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시장 화두, 5G와 반도체, 그리고 전기자동차. 거의 이거는 두말 하면 잔소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도 일간 변동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축에서는, 큰 흐름 속에서는 시장을 주도해 나갈 만한, 주도해 나가는 주도주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차 업종까지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이죠.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시장, 결국은 글로벌 정책 공조가 코로나19에 맞서서 얼마만큼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느냐, 안정시키지 못하느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시장 상당 부분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실효성의 판단 내지는 실효성의 어떤 의문이냐 판단이냐,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고요. 글로벌 생산과 소비, 밸류 체인의 위축 가능성, 이 부분에 시장 어떤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흔들릴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점, 이를 잠재우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 정책 공조가 얼마만큼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확인을 시장에 시켜줘야 됨으로써 결국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 내에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여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경기 부양책, 여기서 정책 공조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얼마만큼 얻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의 변동성 여부도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혹여나 이번 주에 있을 미니 화요일,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샌더스가 혹여나 승기를 잡게 된다라면 시장 다소간의 좀 변동성 양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한시도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안정화 이후에 시장 주도주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다소간에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중국에 대한 선호보다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탈중국 수혜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생산 체인, 생산 어떤 그 라인에 있어서의 글로벌리제이션이 분명히 상당히 선호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 생각을 해 두시고요. 반도체, 5G,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소위 말하는 IT와 자동차, 특히나 자동차 중에서도 기존 자동차가 아니라 새로운 4차 산업과 연관되어진 자동차 산업, IT와 자동차,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